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수진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방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그 틈새로 빳빳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평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묘한 위질감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본 종이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어느 스크린 골프장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진은 평소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골프를 배우자고 권유할 때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먼지 마시며 공 치는 게 무슨 재미냐며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시간은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수진이 애 학교 보내고 학부모 모임이 있어 다녀오겠다며 화사하게 원피스를 차려입고 집을 나섰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 싸늘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아니라 골프장이라니, 그것도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이?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민석은 아내가 외출한 다음 날 직접 영수증 속의 골프장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골프장에 들어서자 중성적인 분위기의 사장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수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여자 어제 오전 여기 오지 않았나요? 사장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는 손님들의 방문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저희 업장 원칙이거든요. 단호한 사장의 태도에 민석은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장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포기하지 않고 카운터 옆에 놓인 예약 장부를 슬쩍 훌어보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시설이 좋다고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예약을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조용한 방으로 가능할까요? 사장은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오전은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저희 매장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독립된 룸은 지정해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음도 완벽히 차단되고 다른 손님들이랑 마주칠 일이 없어서 선호하시더라고요. 사장의 말이 민석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석은 골프장을 나오며 차가운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며 믿음 하나로 버텨온 결혼 생활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처럼 상냥한 얼굴로 민석을 맞이하겠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독립된 방의 진실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오전 10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의심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문 너머의 진실을 똑똑히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도 시리고 날카롭게 민석의 시야를 찔러왔습니다. 아내의 완벽했던 알리바이가 산산조각 나기까지 이제 단 하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벼운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민석은 출근하는 척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 아내가 탄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민석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차는 예상대로 강남의 그 스크린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 후 웬 훤칠한 체격의 남자가 입구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하게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손등에 핏줄이 설 정도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울 만큼 크게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골프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어제 봤던 사장이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눈을 피해 복도 안쪽으로 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는 미로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고 방마다 골프채가 공을 때리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자락에 위치한 독립된 방 앞은 기괴할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은 그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작은 반투명 유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안을 살짝 들여다본 민석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스크린에는 골프 게임 화면이 켜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골프를 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 수지는 낯선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그와 미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문고리를 잡은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넘게 쌓아온 가족이라는 성이 무너지고 아이들에게 줄 상처와 부모님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알리바이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고 그 알리바이의 끝에서 민석은 가장 참혹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문고리를 힘껏 돌렸습니다. 수진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방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입구 쪽으로 돌아갔고 수진의 눈동자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던 그녀의 수요일 오전이 그리고 민석의 평온했던 삶이 그 순간 동시에 정지되었습니다. 민석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까지만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아니길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저 친한 지인과 골프를 배우러 온 것이길 내가 오해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온 시큼한 공기와 함께 목격한 장면은 그의 잔인한 확신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스크린 화면에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연습 모드의 초록색 필드만 덩그러니 띄워져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새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방 안에서 아내 수지는 낯선 남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은 이미 수진의 얇은 원피스 자락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고 두 사람의 입술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민석이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자 두 사람은 마치 감전된 사람들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갈라져 나왔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바지춤을 추스르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고 수지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소파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붉게 번진 립스틱이 민석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웃음 짓던 그 얼굴이 지금 이 밀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마시다만 샴페인 한 병과 먹다 남은 안주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독립된 방은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늑한 낙원이었을 것입니다. 민석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 눈치만 보고 있는 남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민석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였고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가가자 남자는 비굴하게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기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냥 골프 조인으로 만나서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조인?
조인해서 사람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게 요즘 골프 매너인가 보지? 민석의 비아냥 섞인 질문에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비겁한 얼굴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온몸이 떨려 제대로 힘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대 중반을 넘기며 가장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왔던 세월이 그를 억눌렀습니다. 수진아, 너 나한테 학부모 모임 간다고 했지? 아이 아프다고 병원 데려가야 한다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던 날도 여기서 이러고 있었니? 민석의 물음에 수진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이 후회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원망인지 민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정말 한두 번뿐이었어. 그 사람이랑은 그냥 취미가 같아서. 취미?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내가 취미가 같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해? 사장님이 그러더라. 너희 여기 올 때마다 제일 구석진 방만 찾았다고.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웠던 거야? 아니면 우리 눈 피해서 더 자극적으로 놀고 싶었던 거야? 민석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장과 직원들이 놀라 달려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신뢰가 단 몇 초 만에 쓰레기 더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내뱉는 모든 말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그 틈을 타 슬금슬금 문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민석은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가? 아직 계산 안 끝났잖아. 내가 내 가정을 망쳐놓고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는 민석의 기세에 눌려 다시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내듯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형씨. 솔직히 말해서 그쪽 마누라가 먼저 연락한 겁니다. 조인 어플에 프로필 올리고 외롭다고 한 건 저 여자가 먼저라고요. 나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입니다. 그 말은 민석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유혹했다는 사실, 이 추잡한 관계의 시작이 아내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민석은 힘없이 벽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탁해졌습니다. 화려한 골프웨어와 고급스러운 가방,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공간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수진을 향해 차갑게 뱉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나와. 수진은 흐느끼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챙기는 손길은 떨리고 있었고 민석은 그 손길을 보며 예전에 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앞장서서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사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사장에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복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뒤편에서 수진의 울음 섞인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골프장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세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민석은 핸들을 잡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조차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볼 거야? 너 애들 얼굴 볼 자신 있어? 민석의 낮은 물음에 수지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민석의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무너진 삶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방금 그 문을 열기 전에 민석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의 그 어두컴컴하고 밀폐된 방은 민석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되었습니다. 40대 중반 인생의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마주한 이 참혹한 진실은 그가 믿어왔던 사랑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앞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끝났지만 민석에게 남겨진 잔혹한 현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민석은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수진의 울음소리가 평소라면 가슴 아프게 들렸겠지만 지금은 그저 귀를 찌르는 소음이자 가증스러운 연극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방 내놔. 민석의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명령에 수지는 움찔하며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정말이야. 그 사람은 그냥 잠깐 가방 내놓으라고 했어.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민석의 눈에 서린 서늘한 기운에 압도된 수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넸습니다. 민석은 가방 안의 내용물을 소파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화장품, 지갑, 차 키, 그리고 수진이 평소 사용하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당황하며 가방 안감을 더듬던 찰나의 손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방 바닥의 고정판을 드러내자 그 틈새에 숨겨져 있던 낡은 구형 스마트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민석은 차갑게 그녀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거였나? 내가 그 조용한 방에서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게. 화면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은 민석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신저 앱 안에는 수십 명의 남자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프로 역삼 최이사 분당 드라이버. 이름 뒤에 붙은 별칭들은 마치 사냥꾼이 전리품을 기록해둔 명단 같았습니다. 민석은 가장 최근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오늘 골프장에서 만난 그 남자와의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3번 방 예약했어. 저번보다 더 짧은 치마 입고 갈게. 오빠가 좋아하는 향수 뿌리고 갈 테니까 기대해.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남편을 위해 국을 끓이던 그 손으로 이런 저질스러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뒤로 갈수록 점이 가경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증,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은밀한 신체 부위의 사진들, 그리고 남편인 민석을 돈 벌어오는 기계 혹은 눈치 없는 곰이라 비하하며 낄낄거리는 대화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분노를 넘어선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슬픔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는 거실 탁자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핸드폰에 담긴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하여 자신의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수지는 소파 아래 무릎을 꿇고 민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거 다 지워줘. 응? 아이들이 알면 어떡해. 당신도 창피하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창피하다고? 아이들 걱정이 돼? 그럼 이 짓거리를 할 때는 아이들이나 내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했어?
민석은 수진을 차갑게 밀쳐내고 핸드폰에 저장된 남자들의 번호를 하나씩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한 듯 단체 메시지 기능을 실행했습니다. 수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남자들, 그녀의 비밀 리스트에 오른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수진과 그들이 나눈 적나라한 대화 캡처본, 그리고 오늘 골프장에서 찍힌 남자의 얼굴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당신들이 내 아내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들 모두를 상간남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봅시다. 합의는 없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하자마자 민석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쏟아졌고 다급한 사과와 변명이 담긴 문자들로 화면이 가득 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형님. 저는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 제발 가족들에게만은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보상하겠습니다. 민석은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무시한 채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이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꺽거리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 보여?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혹은 즐거움이라고 믿었던 이 인간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지 봐. 다들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너를 먼저 버리고 있어. 너를 유혹한 건 자기들이 아니라 너라고 떠넘기면서 말이야. 민석은 식탁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40대 가장으로서 지켜온 평온한 삶은 이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몸 전체가 죽게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할 거야. 짐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이들한테는 내가 적당히 둘러댈 테니까 내 입으론 단 한마디도 하지 마. 그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야. 민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수진의 절규 섞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겨울바다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법적 공방과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민석은 핸드폰 속 그 비겁한 남자들의 사과 문자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대가는 가혹했지만 거짓된 평화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민석은 길고 긴 밤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하며 처음으로 아내가 없는 빈자리의 서늘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석은 법정의 무거운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년 남짓 이어진 지루하고도 진흙탕 같았던 싸움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판사의 판결문 낭독 소리는 민석의 귓가에 승전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진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사실로 인정하며 민석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리스트에 올랐던 상간남들에게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복도 한복판에서 마주친 수진은 예전에 화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빗발치는 상간남들의 원망과 소송 비용, 그리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린 탓인지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석의 옷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아니. 민석 씨. 위자료랑 소송비 내고 나면 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돼. 제발 아이들을 봐서라도 조금만 선처해 주면 안 될까?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알지만. 수진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민석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40대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장으로서 헌신했던 민석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기에 그의 마음에는 이제 한 방울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내가 그 독립된 방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즐거움을 탐할 때 이미 내 인생의 안전장치는 내 스스로 다 부순 거니까. 민석의 말은 비수처럼 수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닥친 시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연락을 돌렸던 상간남들 중 일부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들이었습니다. 민석이 보낸 증거 메시지를 확인한 그들의 아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상간남들이 아닌 그들의 아내들이 선임한 변호사들로부터 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수진은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로 거액의 위자료 독촉과 사회적 지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좋아하던 화려한 골프장과 짧은 치마, 은밀한 대화들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쇠사슬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석은 법원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전 그 스크린 골프장 복도에서 맡았던 그 퀴퀴하고 습한 공기가 아닌 시원하고 맑은 오후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민석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합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당분간 쓸쓸하겠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온기보다는 진실된 고요함이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히지 않겠노라고. 민석의 차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도로를 달려나갔습니다. 40대 중반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을 지나온 남자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다는 골프장 사장의 말처럼 민석은 이제 자신의 삶에 드리웠던 긴 음지를 걷어내고 스스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낡은 원룸 단칸방의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얼굴에 분을 발랐습니다. 한때는 강남의 유명 뷰티숍에서 관리받던 고운 피부였지만 1년 사이에 깊게 파인 주름과 칙칙해진 피부톤은 비싼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진 상간녀 소송의 합의금을 메우기 위해 살던 집과 차, 예금까지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40대 중반 경력 단절 여성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직업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때 민석에게 들켰던 그 구형 스마트폰이 아닌 저렴한 보급형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시 골프 조인 어플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미모의 여성 골퍼 구함, 매너 좋은 여성분 조인 환영이라는 문구들이 자극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찍어두었던 보정이 심하게 들어간 사진을 프로필로 올리고 현재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은 건 몸뚱이 하나뿐인데. 수지는 자조 섞인 혼잣말을 내뱉으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골프웨어를 꺼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입던 명품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유행이 지나고 세탁을 자주 못해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단추를 하나 더 풀고 속옷 라인이 비치는지 확인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역삼동 스크린 10시. 게임비랑 식비 다 내드림. 핸디 낮은 예쁜 누님 모십니다. 수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차비 20만 원 입금 먼저 해주세요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컵라면 값과 밀린 공과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그저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스크린 골프장에 도착하자 담배 냄새에 찌든 중년 남자들이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사진이랑 좀 다르신데? 뭐 그래도 몸매는 봐줄만 하네. 누님, 오늘 화끈하게 한번 놀아봅시다. 남자의 저질스러운 농담에도 수지는 비굴하게 웃어야만 했습니다. 룸에 들어서자 익숙한 그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민석에게 들켰던 그날의 공포가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지만 수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채를 꺼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수지는 일부러 과한 동작으로 공을 쳤습니다. 티를 꽂을 때면 남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의식하며 허리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남자는 대놓고 수진의 허리와 어깨를 만지며 소위 레슨을 빙자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쾌해하며 뿌리쳤을 손길이지만 수지는 오히려 그의 손을 끌어당기며 애교 섞인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저 오늘 좀 가르쳐 주세요. 잘 치면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게임이 끝나고 남자가 쥐어줄 몇 푼의 현금 생각뿐이었습니다. 골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공을 치고 살기 위해 웃음을 팔아야 하는 현실. 독립된 방 안에서 스크린 화면에 불빛만이 번쩍이는 가운데 수지는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임이 끝날 무렵 남자는 수진의 가방 속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쑤셔 넣었습니다. 다음에도 연락하면 바로 튀어와. 알았지? 수지는 비참함을 억누르며 남자가 떠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때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였던 사람이 아닌 스크린 골프장을 전전하며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풀뱀의 말로일 뿐이었습니다. 골프장을 나서는 길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지만 수진의 발걸음은 여전히 진흙탕 속을 걷는 듯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런 감정 없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빠.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렵게 이어가는 수진의 삶은 그렇게 매일같이 폐쇄된 스크린 골프장 룸의 문 뒤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